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후 관심은 서초동 검찰총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자한 기자. 네. 네, 윤 총장 어제 그제 이틀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오늘도 출근을 합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말인 어제 오후 2시 반쯤 출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이틀 연속 출근한 건데 다만 오늘은 따로 출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 준비 상황 점검과 추가 조치 사항을 지시하고 일선 주요 사건 수사도 일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개정 형사법령의 시행과 관련해 먼저 해당 정보 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동되도록 일선 청과 대검에 지시했고 검사와 검사실 등의 실무관들에겐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심도 이번 주 일정인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들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린 게 사실상 한 달이 좀 넘었는지라 절치부심하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까지는 진행되는 주요 수사 진두지휘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윤 총장은 지난 25일 출근해서 월성 원전 사건 등에 관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주 검찰이 관련 피의자를 법원에 넘긴 바 있는데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제 윤 아래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에 고발된 이 사안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는데요. 이 차관이 정차 중 기사를 폭행한 것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수사는 주말이 끝나고 내일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박자한 기자였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방금 박 기자가 전했듯이 지금 윤 총장 복귀 이후 네. 여러 가지 현안을 지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형 수사에 시동을 걸고 또 본격화할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징계가 일단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임기를 완수하는데 아마 제 역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 완수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총장으로서의 직을 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이 현안 수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차기 대선 이 주자로서 지금 상당한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직무 배제 그리고 그 정직까지 그 나름대로 극복을 하고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치적 관점에서 재단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논란을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아마 윤 총장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총장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정, 계획.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질 않고 있는데 그런 이제 침묵인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 방금 차 교수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해석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떤 현안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볼 거라고 네. 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 징계에서 풀렸을 경우는 이른바 추윤 대결의 모습을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윤 대결 말하자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에서 마치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행보는 이제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아주 신중을 합니다. 출근할 때도 이제 비공개로 간다든지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공언해 왔고 실제로 추진해 왔던 월성 수사를 비롯한 이른바 권력형 수사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검찰총장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또 그거밖에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치적인 행보로 보일 경우 그건 정말로 본인으로 하여금 또다시 위기를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좌구우면하지 않고 네. 오직 사법적인 정도를 간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인은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적인 어떤 검찰의 수사 이 부분에 집중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세간은 또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 흐름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윤 총장이 그대로 지지율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윤석열 총장 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거치와 관련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언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이번 그러니까 이 지금 복귀와 함께 저는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했으면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7월 임기 이후에 자신의 거치에 대해서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 사항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이 지금 지난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자아냈던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을 분명히 빼달라. 네. 강하게 저는 이 여론조사를 하는 측에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는 오직 검찰총장직에만 그러니까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 정책 해석을 넣었는데 지금 차 교수에게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선언은 아니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빼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최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제 생각은 이제 좀 다른 게요. 네. 지금은 이 시점에서 일단 윤 총장의 행보를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시점이 이미 벗어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소용돌이식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정치적인 해석 여지를 남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가장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최고 정치는 총재 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7월 달까지. 예, 그랬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지도 하락이라든지 상승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사를 계속 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벌써 이미 이제 퇴임 이후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른바 뭐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알파로에서 어떤 중도 개혁 정치세가 새롭게 출범한다라는 상당히 때이른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치는 임기를 충실히 채우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좌구우면한 박토를 가할 때 계속 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퇴임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바람이 휘둘리면서 정치적 행보를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미 정치적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또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예, 그렇다고 그런 봅니다. 부담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임기를 내년 7월까지 채우게 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대선에 꿈이 있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죠. 네. 그렇다면 1년 명예를 회복한 시점에서 총장직을 던지고 아예 그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해야 하는 거 아는 것 아니냐. 뭐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네. 의외로 힘을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역으로 보면 총장직을 갖고 자꾸만 정치 행위를 하느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정치 행위라는 게 뭔가 이제 놀라는 소리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른바 저는 그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는 것이 실제로 권력형으로 문제가 비리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건지 네. 요건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저는 오히려 이 현재 총장 임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밝혀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이 퇴임 이후 4년, 5년이 지나고 나도 이런 부패 문제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권이 반대로 이런 비리라는 권력형 비리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 총장 그대로 가게 놔두고 네. 별도로 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꼭 윤 총장이어야만 하느냐라는 또 질문들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워요. 네. 한편에서는 탄핵을 또 얘기를 네. 하고
아니 탄핵을 할 경우에 또 역풍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느냐는 네. 또 반대 여론도 네. 있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핵이 뭐 지금 추진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일부 언어의 그러니까 그 개인적 그러니까 의견의 그 희망 사항이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탄핵의 네. 발의는 뭐 제적 의원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과반수 찬성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의석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탄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거쳐서 나왔던 징계 조치가 뭐죠? 해임이나 면직도 아닙니다. 정직 네. 2개월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지금 탄핵 정도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면직 이상의 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은 아 이거 정치적 보복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내에서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검찰이라는 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 제도라는 것은 검찰에 주어진 강력한 권한 중에 하나인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국회에서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또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9명 중에서 뭐 7명이 참여를 해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예.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김정민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윤 총장이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격앙돼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민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민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이 불리하다. 지금 흔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뭐 2전 2패다, 3전 3패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 5전 5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일단 첫 번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대법관의회에서도 법관회에서도 사실상의 특정 유보했지 않습니까? 사찰 문건에 대해서.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정경심 재판 관련도 그렇고 다섯 번째 이제 그 법관 인용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기각이 된 사건을 네. 현재까지 가서 그게 과연 되겠느냐. 네. 특히 현재에서 가장 이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어려운 게 오히려 추미애 장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무부 이제 감찰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정직 2개월 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네. 하기 때문에 이석연 의원의 말대로 이 헌법재판소 탄핵이라는 것은 소리만 요란하고 사실 실속은 네. 하나도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당 대변인 말로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네. 이게 엄청난 역풍을 불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대통령 이제 사과 대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 존중하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뒤이은 것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에는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마치 윤석열 총장인 것처럼 돼 있는 이 국면 전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국면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마 이 단초는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서 아마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사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는 했지만 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을 향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예를 들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외에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집행부가 추진했던 소위 말하는 판사 문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조 관계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라는 이야기 자체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출된 권력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따라라는 그러한 우회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제도적 개혁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로서도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 뭐 2차 개각,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진 뭐 쇄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연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설 개연성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그 취임하고 난 뒤에 신년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매년 지금 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인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입니다. 네. 지금 이 사표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의사는 전달받은 상태고 이번 주 안에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뭐 얘기들 그렇게 하잖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1월 달이 지금 검찰 정기 인사인데 이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또 정치적인 논란이 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뭐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이번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복귀가 과연 뭐 한편에서 승리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예. 국민의힘은 한 일이 뭐냐 이제 이런 반문들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반문이라는 것을 지지율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건 또 다른 과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특별히 한 일은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과정은 윤석열 대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평가 네. 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식의 평가를 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레임덕 얘기가 자꾸 이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레임덕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만은 레임덕의 징후가 이제 흔히 5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 두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이 권위의 추락, 세 번째로는 이제 여권 내부 분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다섯 번째는 차기 대권주자의 어떤 차별화인데 네.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이런 징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거의 지금 11월, 12월 특히 이번 과정에서 1, 2, 3 세 번째 그러니까 네. 지지율 문제, 권위 문제, 또 여권 내부 분열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점에서 상당히 이건 빨간불이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차 교수님 말씀한 대로 지금쯤은 대통령께서 연초에 한번 전체 국민들에게서 최근 들어 혼란한 네. 복잡한 상황에서 한번 좀 정리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한번 소통할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문 민심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과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 네. 서울시장제 출마로 인해서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약부원 연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네. 이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지금 보수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가면 안철수 대표 보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 판단을 그 결정을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00석이 넘는 당에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지금 소위 말해 자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제3의 그러니까 지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통합 경선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식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지의 확산, 더 나아가서는 야권의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굽히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그 판단도 아마 당내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